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이사님도 한번 출연하셔야죠, 거기 찐 고수. 아, 심사위원이지. 아, 심사위원? 심사위원. 아, 심사위원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또 재밌게 구성했더라고. 자기 3분인가? 자기가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전혀 안 되면 땡치고 그냥 바로 네. 종료야, 종료. 이게 여러분 저희는 듣다가 영 아니다 싶다. 여러분의 투표를 또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투표에서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바로 그냥 그날 끝 방송 끝입니다, 그냥. 그러나서 숙려 기간을 준 다음에 다시 재기의 기회를 준대요. 재밌을 것 같아. 네. 정말 들을 거 많은 날만 제대로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일단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어제 우리는 하루 쉬었는데요. 그러면 이 미국 시장 이틀을 봐야겠죠. 뭐 하락을 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반등을 기대했는데 그 반등의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장중 반등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28일 날은 오전에 계속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 들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그리고 후반 들어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약 2% 정도의 이제 희석이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기술주들이 같이 하락하면서 그 돈이 없어요? 사업 잘 확장 벌렸나? M&A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서 28일 날 후장에 밀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나스닥은 0.6%, 다우 0.02% 상승 혼조였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시장은요. 어제도 장중 내내 하락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장중에는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좀 다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28일 날은 엔비디아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 미국 시장이 괜찮았는데 그것은 중국의 PMI가 52.6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양회를 기대하면서 어제 홍콩 항생 지수가 4.2%, 홍콩 H 지수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홍콩 항생지수인데요. 11월에 한 달 동안 오르고 살짝 조정 보이고 12월에 오르고 살짝 조정 보이고 그리고 1월까지 다 오르다가 2월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3월 1일 첫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회와 좀 많이 올랐네요, 이제 진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점으로부터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이 영향을 어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했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후장 들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CPI가 올랐습니다. 이제 주춤하지 않고 더 올랐어요.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나스닥은 0.6% 하락했고 다우는 보합으로 끝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쉬었고요. 그 전날 코스피가 0.4% 올랐고요. 코스닥이 1.45% 올랐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완전 디커블링 되고 있죠 지금요. 이것은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도 외국인들은 2,868억 매도를 했어요. 흐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개파락 후에 반등을 하면서 아래꼴을 달았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화요일 날 오히려 약간 상승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오후 들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그냥 하락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0.4%분이 못 올라간 거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더 강했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LLF에서 테슬라의 양극재 3.8조 원 정도 공급한다. 그리고 함께 급등을 했고요. 네. 이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 그 전고체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냥 다 2차 전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차 전지만. 그래서 그게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요거 설명을 이어서 뉴스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상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2차 전지의 약진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가총액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확 올라오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인 SM과 오스템 임플란트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총 시가총액이 연초에 약 44조 원이었는데 지금 57조 원으로 30% 올랐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시가총액이 3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코스피가 박스권 진입에 들어갔다, 조정을 볼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테마 종목 장세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로봇 관련주나 AI 그리고 엔터 이런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 보시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행시 합친다고 한 게 꽤 되지 않았어요? 됐어요. 왜 안 합쳐요? 작년 초도 얘가 있었고 계속 그랬는데 뭐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나왔다 쑥 들어가고 지금 특별한 얘기 뭐 진행 중도 별로 아닌 거 같고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진행 중이에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은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합치나 마나? 관심이 있을 때는 얘기가 많았는데 관심 권역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셀트리온 그룹은 이건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3사 합병이 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잠깐 질문 주셔가지고 그 네네네네. 얘기를 해드렸고요. 1월 2일 종가하고 그리고 2월 24일 기준으로 이 표를 제가 따온 거기 때문에 2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1월 2일 종가 시가총액 9조였는데요. 2월 24일 15조입니다. 15조. 그리고 에코프로는 2조에서 6조까지 올라갔고요. SM이 시가총액 2조 8천억. 오스템 임플란트가 2조 6천억 이런 것들이 JYP가 2조 6천억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만 올라온 게 아니고 엔터의 이슈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쫙 올라오면서 이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지수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계속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SM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10위 밖에 있었어요. 한참 아래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올라오면서 전체 시장을 좀 저기 탄탄히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2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2차 전지의 약진,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문제, 네, 그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SM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네. 사실 경영권의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네. 사실 그 여파가 JYP한테도 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SM이 올라가니까 JYP가 더 나은데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JYP가 근데 저렇게 비싸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JYP를 그만한 이익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 아니 그 JYP가 저기 아니고 네. JYP에 뭔가 이렇게 막 그 뭐랄까 막 전 세계적인 이거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나?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요.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더 전문가식 더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주가 측면에서는 SM의 그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하고 JYP를 보는 측면에서는 JYP를 굉장히 탄탄하게 보고 아 그렇습니까? 실망하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그럴 것 같긴 예, 해요. 예. SM보다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좀 적을 수 있어도 예, 그렇죠.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주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했는데 이슈는요. 이거 사실은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게 계속 이게 지금 핫하게 이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컨센보다 낮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크로 시황에서는 3월에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이번 주 주말서부터 중국의 전인 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하면서 중국이 올라가면 미국 영향 받습니다. 중국이 전인 대회를. 이런 것들이 상충하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의 하락 추세선을 탈피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시험관에 들어갔다.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트를 제가. 이 주봉 S&P 500의 주봉인데요.
하락했다 반등하고 하락했다 반등하고 하락했다 반등한 것을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 걸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저점을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직전 고점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전환했다라고 많이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에 있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주느냐 이게 거의 뭐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시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근데 아래 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FOMC 회의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는 혼조된 상황에서 시장은 등락 변동성이 있다. 그렇게 시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월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2조 3천억 샀습니다. 올해 말에 산 거죠. 2월 달에. 2월 달에 조정 하락 보이는 동안에 개인들은 샀어요. 외국인들은 2월 후반부에서 팔기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4,20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기관들이 3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는 당연히 뭐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네. 사실 그거 빼더라도 사모펀드나 뭐 투신에서도 꽤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매도 쪽으로 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좀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네.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2월에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6.9% 상승했어요. 진짜 완벽한 디커플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기저의 이유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5주 연속 지금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9주 연속 상승이에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2차 전지의 양극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우려의 목소리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사줬고요. 이제 최근 들어 조금 멈칫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 들어보시면은 그냥 시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뭐 대형주는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으니 지수는 뭐 제한적 하락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서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테마 순환은 계속 일어나고 종목 쏠림이 일어나고 종목 상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급락하거나 다시 꺾어서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단기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3월 FOMC 회의 끝나고 곧바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주식시장에. 그게 뭘까요? 1분기 실적 시즌에 다 곧바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장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거리가.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수가 좀 멈춰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국면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좀 웃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요? 예. 개별 종목 개별점이 상승은 올라가면서 뭐 더블 났다느니 뭐 그래서 한 지점에서는 뭐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참해가지고 엄청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 장사가 되다 보니까 종목 위주로 플레이하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대 강세는 말씀드렸고요.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지금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로봇이나 AI, 뭐 디지털 관련된 뭐 이런 쪽의 이슈가 1월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양회에서 경제부 양정책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22라고 해서 2가지 기초, 5가지 영역, 2가지 능력, 뭐 2가지 환경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사실 일반적이고 되게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딩 하나하나가 다 테마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가바이트 단위의 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팅 센터나 첨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이나 교육, 온라인 진료, 온라인 병원, 디지털 병원, 디지털 진료 이런 것을 규범화한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이렇게 관련된 워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어서도 좀 소규모 테마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가 이제 시황이 말씀드리면서 PMI가 좋게 발표됐다고 했는데요. 중국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의 월가에서 중국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과 차이신 민간 발표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서비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국가통계국 발표에서 2월 제조업 PMI가 52.6으로 나왔어요. 1월이 50.1이고요. 52.6은 2012년 4월 후에 최고입니다. 그 세부 항목에서 제조업 생산 지수가 56.7, 신규 주문이 54.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상승을 1월 달에 급등, 1월에 이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네. 미국도 어제 아침에 상승한 것이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차트로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뭐 이게 좋은 거냐를 차트로 보시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PMI예요. 52.6으로 발표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50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PMI는 이게 하단 부분에 있다가 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차이신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가통계국은 대형 국영기업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PMI 할 때. 그리고 차이신 민간에서 발표하는 것은 소규모 민간기업이나 수출기업 중심이라서 사실은 국가통계국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등락폭이 더 심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국가통계국이 파란색입니다. 요게 파란색이에요. 네. 요거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차이신보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지금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괜찮지 않겠냐 이게 월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말씀도 드릴게요. 워낙 기대가 많아서 이 기대를 제가 이게 화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반만 갖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기대감은 반만 갖자라는 게 나오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국 시장 대비 강한 것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4번, 5번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뭐 아까 4번 뉴스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우리 권 기자님이 길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좀 읽어보면 어떻게 알아야하는 건지 좀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약간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하락하고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공경에 처해 있어서 좀 주가 자체도 앞뒤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우리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무역 적자 소식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내일 아침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